지구를 위한 도전을 엮어가요. 가치 있는 환경 프로젝트 지구별 약수터 이경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춥긴 한데 좀 해가 비쳐서 기분이 네. 좋아지네요. 지금 춥죠, 많이.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올 때 춥다는 것보다 굉장히 상쾌하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 애청자님들과 함께 생활 속 실천들을 이제 있는 가치 있는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물 문제, 지하수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생활 속에서 수자원에 대한 관심과 절약을 생활화하자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에 대한 이야기. 지난 1월에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2023년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 내용들과 함께 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물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이야 뭐 정말 중요하죠. 물 문제. 네. 안 그래도 지하수 오염 이야기가 또 많잖아요. 오염도 그렇고 뭐 고갈도 그렇고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들어보죠.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먼저 제주 지하수 관련 소식이 이제 또 신문에 실렸는데 제주도가 지하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래서 올해 제주 지하수 연구에 31억 원을 예산을 잡았다라는 뉴스를 이제 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왜요? 금액이 너무 적었나? 이거 좋은 소식 아닌가요? 딱 짚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정말 연구 조사 이제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좀 놀랬던 것이 이게 31조가 아니고 31억 원이잖아요. 네. 제주도가 올해 이제 도민이 행복한 숲 만들기 12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그 목표로 232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나무 심기에 140억이 넘는 돈이 이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하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해놓고 31억을 예산을 잡은 것이 이게 뉴스와 뭘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수도. 네, 사실 맞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지하수 연구조사에 투자가 적게 되고 있었나라는 사실 의심을 모두 하고 있었잖아요.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좀 확인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앞서서 기준치를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비교가 딱 되면서 이게 좀 부족한 더 큰 기준치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비교치를요. 저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제주 제2공항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이 기억나세요? 한 6조 이상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1년에 한 1조씩 공항 건설에 쓰인다 하더라도 이게 수조잖아요. 그죠.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 공항인지 아니면 제주 지하수 문제인지 사실 제주 지하수 문제가 많은 이제 문제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물론 개발도 중요하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개발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1조라는 돈과만 비교해봐도 3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저는 생각해서 사실 좀 놀라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개발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서 뭐 보존을 위해서 정작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진짜 망가져버리면 이 땅 속에 스며들어 있는 지하수를 또 이게 어떻게 정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등에서 정말 잘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건데 물론 다른 곳들도 예산이 잘 쓰여야겠지만 특히 이런 물 관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하수는 뭐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정말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이제 힘들고 정말 지하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사실 수자원이 이제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지 또 개발로 도로 교통 지역이 지표 이용해서 약 한 20년 사이에 3.8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땅 속으로 흡수되는 양이며
흘러가는 양이며 이런 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투과되는 양은 적어지고 있고 밖으로 흘러가 버리는 양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또 어떤 오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숨골이라고 하는 곳에 오염 어떤지 사실 관심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가 아주 규모가 큽니다. 지하수 내부의 시스템이며 정말 많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 조사가 진짜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가 그동안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명수라고 부르면서 물론 아예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지하수 연구센터가 2020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관리해 나가겠지만 사실 많이 저는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제주도에 1960년대에 지하수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 60년이 좀 넘어섰죠. 상수도 보급률이 근데 얼마나 되냐? 99%예요. 정말 놀랄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개발 성과에 비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한 관리는 많이 부족했다. 조사를 하고 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농업도 점점 이제 고지대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중산간의 개발이 많이 되면서 또 건물도 많이 들어섰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건물들에서도 하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일일 5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건물주가 그냥 관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전체에 얼마 되냐? 전체의 98.9%가 이렇게 그냥 거의 대부분이구나. 네, 그렇죠. 대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사도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하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2001년부터 2022년 사이에 평균 매년 4.56cm씩 낮아졌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매년 4.56cm면 여러분 엄청나다. 이게 22년이면 1m 정도 낮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분명히 오염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막 급하게 막 쪼면서 빨리빨리 연구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조사나 이런 연구는 사실 시간이 충분히 좀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 연구 조사에 꾸준히 제대로 된 많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하수 자체 연구 조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해요. 근데 네. 이게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물 사용이 어쨌든 많은데 땅속으로 또 스며드는 양은 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고 네. 그렇다면 물 절약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보다 근데 농업용수 사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당연히 농작물을 그렇죠. 키우려면 정말 많은 물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럼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개개인이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규모에서의 손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규모에서의 손실 낭비가 없어야겠고 물론 이건 개개인의 관리는 아니고 지자체 전체적인 어떤 문제인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생활용수 상수에서만 이제 보자면은 유수율이라고 하죠. 아시나요? 유수율이요. 그러니까 생산되어 공급된 수돗물 가운데 실제 요금 수입이 발생하는 수돗물. 그러니까 실제 만들어서 수돗물을 내보낸 거에서 실제 우리가 이제 받아서 집에서 쓰는 수돗물을 이제 따져봤을 때 내보내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은 50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다 뭔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낭비가 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후된 수도관 교체와 함께 수돗물 관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이 수돗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수돗물의 경우 점점 이 수돗물을 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 먹는 물 또 정수기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아지죠. 네, 이걸 그냥 뭐 믿고 드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네. 우리 집 수돗물이 불안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사실 이제 근데 이 확인에도 이제 관리 기관에서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 관리만큼은 정말 철저히 해서 믿을 수 있는 상수를 만들어야 하고 또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또 많이 이것을
먹는 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이제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영상에서 봤는데 어떤 외국 커플이 한국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려준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절대 한국에서 수돗물을 먹지 마세요였어요. 왜요? 우리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되는 물로 다 인정받고 있는데 왜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유가 재밌는 게 그 두 커플이 얼굴 막 맞대고 귀엽게 말하면서 한국 수돗물 좋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안 마시고 수돗물을 마시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시면 이상하게 보인다고.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앞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마라라는 한 영상을 이제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뜨끔하게 많이 찔리게 하는 영상인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사실 간간히 수돗물 사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되면서 처리가 또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 지역의 수돗물을 우리가 수지를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간간히 찾아보거든요. 뭐 매일매일 검사하는 항목들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정말 많은 항목들을 다 조사해서 인터넷에서 계속 오픈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고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물, 그 병입수보다는 분명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도 적다는 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먹는 물로 계속 인식하고 계속 신경을 써야 안전한 수돗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수돗물 되게 안전한 물이기도 하고 네. 사실 뭐 생수 사 드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수기는 사실 그 자체 내에서 뭐 필터라든지 그 내부 청소 여러분 정말 믿을만큼 깨끗이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거랑 다 이거저거 따지면 수돗물을 또 마시는 게 네. 제일 좋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식 변화는 또 먼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절약도 중요하지만 상수 관리 전체에서의 손실이 또 많으니까 그런 관리가 더 잘 돼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이셨고 네. 동시에 우리도 수돗물을 믿고 먹어야 한다는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먹어야 관리를 더 신경을 쓸 테니까. 어차피 수돗물 마시는 사람 없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관리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수돗물을 전략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제 함께 활동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자주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폴검의 책 제목인데 제가 맞아요.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혹은 유치원 안 다니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사회의 어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규칙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럼요. 무엇이든 나눠 가지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고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고 물은 아끼고 그래서 양치는 양치컵에 물 받아서 하고 이제 그렇게 잘 지켜나가던 것이 커가면서 사실 더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양치컵 쓰시나요? 사실 네, 저도 안 쓸 때가 있었습니다. 양치컵을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요. 그 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치컵 안 하고 안 쓰고 어떻게 양치컵을 주로 쓰는데 네. 가끔씩 또 안 쓸 때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새 시작부터 다시 또 열심히 양치컵 쓰고 있는데요. 이제 물 전략은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정말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생각하면 우리 제주도는 용촌수에서 멀면 물 이고지고 나르기 너무 힘드셔서 당연히 아낄 수밖에 없었고 아끼고 잘 살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환경활동 모임 때문에 한 성인들 수십 명을 같이 만나서 여쭤봤어요. 양치컵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라고 했더니 몇 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잘 시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도 사실 정말 많은 팁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MC님은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 싱크대 수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유럽이나 그런 쪽 그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물이 뭐 몇 분 단위로 공기가 얼마나 섞여서 네. 몇 분 단위로 그 얼마나 양이 나오느냐인데 근데
똑같은 양을 똑같은 시간을 받아보면 우리나라 수도꼭지의 그 수전의 물이 훨씬 더 많이 받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수전을 큰맘 먹고 바꿨어요. 공기가 많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네. 설거지할 때 네. 물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와, 정말.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정말 실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솔직히 그 수전이 이뻤는데 네. 너무 비쌌어요. 그 나름대로 제가 합리화를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너무 제가 그래 이걸 좋습니다. 사고 싶은데 네. 그래. 환경을 위해서 이 정도 좀 내가 투자할 수 있어 하고 네. 수전을 바꿨는데 뿌듯해요. 네. 네. 사실 비슷한 걸로 저희 옛날에 이제 그렇게 어떤 도구의 힘을 빌리기 어려웠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수돗물 세게 못 틀게 하시고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제가 설거지할 때도 수돗물 좀 세게 틀면 확 오셔서 탁 낮추시고 줄이고 그러십니다.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 감을 때 대야에 받아서 이렇게 감거든요. 씻거나 할 때 그때 그 대야에 있는 물들을 반드시 이렇게 뭐 걸레나 이런 거에 꼭 쓰고 있고요. 지금도요? 당연히 합니다. 전 대야에 해서 머리를 감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수대야에 해서 이렇게. 엄청 불편한데 또 그런 노력을 또 해주고 계시구나. 그게 머리에 더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또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숙여서 머리를 감는 것이 머리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름기 있는 요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되도록이면 요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설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 물 받아서 하지만 이렇게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짧게 더 가볍게 할 수 있어서 물을 아낄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집에서 약간 10%만 물을 줄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치컵 하나만 생각해도요. 양치컵 보통 한 물 흘려버리면은 양치컵 안 쓰면 한 6리터 정도가 평균 뭐 소비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컵 받으면 한 500ml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줄어드는 물의 양은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말 한 10%만 줄여도 제주 전체로 따지면 뭐 생활용수 또 유출 잃어버리는 물 빼고서도 한 1%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의식들 물론 1% 뭐 그까이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절대 적은 양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우리 제주의 물을 관리하는데 정말 바탕이 되는 우리 어떤 중요한 시민 정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제주 물 진짜 명품이잖아요. 너무 좋죠. 정말 명품입니다. 이거 MC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명품이란 말. 네. 명품 물인데요. 그 명품 물을 우리가 정말 명품으로 계속해서 잘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설마 양치컵 쓰시면서 물 계속 틀어놓고 양치컵을 한 손에 잡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양치컵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가치 있는 환경 프로젝트 지구블랙스터 이경화 대표와의 이야기, 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4부에서 우리 환경 챌린지 결산 시상식 또 같이 진행해 주실 거죠? 네. 자, 우선 그러면 30분 교통정보 먼저 알아볼게요. 전해주시죠. 스튜디오 105와 함께 진행하는 지구환경 챌린지 대망의 하이라이트 노력이 꽃피우는 시간이죠. 한 달 결산 쓰담쓰담 챌린지 어워즈. 올해도 따뜻한 인증 손길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 준비해야죠. 네. 네. 혹시나 참여한 거 잊어버리시고 우연히 듣고 계시다가 익숙한 끝번호에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서프라이즈로 선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내 번호가 불리지 끝까지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대표님. 네. 올 첫 번째 도전 과제 어떤 거였죠? 네. 핫팩 대신 장갑, 목도리 내복 입기였는데요. 열심히 실천하고 인증까지 완벽하게 남겨주신 분들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환경에 이바지한 여러분의 노력과 인증 용기, 응원에 힘입어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쓰담쓰담 챌린지 어워즈 5분 선정했어요. 자, 발표할게요. 3277번님, 7943번님, 8124번님, 1724번님, 2393번님. 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재밌는 인증 문자 사연도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3277번님께서는 동참하시면서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내복 안 입다가 올 겨울부터 내복 입었어요. 답답해서 입기 싫어했던 저 올 겨울은 추워서 입었는데 따뜻하고 좋습니다. 따뜻한 겨울 나고 건강 잘 챙깁시다. 네. 그러니까 마침 또 올 겨울부터 내복을 입으셨다니 이게 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 챌린지와 또 나란히 겨울 놔주셔서 감사해요. 입어보시니까 너무 좋지 않으시던가요? 어떠셨는지. 올해 추운 날씨 그 평년보다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사실 해마다 저는 따뜻한 이제 보온 패션으로 중무장을 하고 밖을 나서는데 올해는 추웠다가 풀렸다가 이 변동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날은 또 내복 좀 벗을까 했다가 그러니까요. 사실 또 오늘도 또 입었거든요. 네.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중기예보, 장기예보 필요 없고 네. 전날 예보를 뭐 하루 이틀 전날 예보를 꼭 확인하셔서 옷차림 뭐 예를 들면 내복을 입을지 벗을지 네. 네. 그리고 또 뭐 코트의 두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건 진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춥긴 해도 어쨌든 요즘 핫팩은 잘 안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장갑을 인증해 주신 참여자 분들도 꽤 계세요. 오늘 당첨되신 분 중에 우리 지그벨 키즈의 어머님께서 운전대를 배경으로 검색 털장갑 사진 또 인증해 주셨다고요. 네. 작은 실천이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보자. 예, 또 좋은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정말 궁금했는데요. 귀여운 동물 수면 잠옷을 각각 입고서 5 식구가 함께 모여 찍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모자까지 딱 쓰고 양손으로 그 동물 귀를 쫑긋 잡은 사진인데요. 혹시 MC님은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엄마가 하잔다고 애들이 저렇게 따라주는구나. 애들 진짜 착하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사막여우 또 아버지는 토끼 두 분의 표정이 뭐 제일 행복하셨고 청춘기 애들은 뭐 좀 화가 났나 싶기도 하고 부끄러운가 싶기도 하고 부모님 사이에서 또 귀엽게 또 따라하는 것 같아서 와 진짜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이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 밖에도 뭐 양말, 목도리, 직접 뜬 벙어리 장갑 등등 정말 손때 묻은 많은 겨울 멋쟁이 패션들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한 분 한 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꾸준히 참여해 주시고 또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 챌린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당첨되신 행운의 5 수상자 분들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정말 축하드려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전화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환경 수호자 주인공은 2392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2392번님 만나볼 텐데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요거 헤드셋 좀 써야 되지 않으실까요? 그걸로 쓰겠습니다. 네네네. 옆에 있으면 그걸로 쓰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방송에도 집중을 하셔서. 자, 자 그러면은 우리 2392번님이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2392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제주 이민 10년 차고요. 버스 운전 7년 차로 올륙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동진역의 241번 운전 승무원 신창선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반갑습니다. 10년이면은 뭐 거의 제주 도민 되신 거죠? 그런가요? 어떠세요? 살면 살수록 적응이 되세요?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살면 살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또 제주에 오셔서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가족 사진 인증 이거 사모님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예. 너무 귀엽더라고 보는데 야 진짜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뭐 무언가를 해도 엄마 아빠의 사랑, 이 추억을 가지고 잘 이겨내겠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네. 와 진짜 보기 좋은 가족이다.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봤거든요. 그 사진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찍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그 수면 잠옷을 샀는데 네. 의외로 따뜻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쯤에 제 생일이었는데 아이들한테 수면 잠옷 선물하면서 생일 선물로 가족 사진 한 장 찍자. 그렇게 해서 찍게 된 거죠. 반항하는 아이는 없었나요? 막내가 조금 싫다고 그랬죠. 아유, 그래도 또 다 따라줘서. 네. 예. 이번 겨울 환경 챌린지가 핫팩되신 겨울 멋쟁이 패션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네네. 참여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 있으셨어요? 글쎄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여서 네. 뭐 텀블러도 그렇고 손수건도 그렇고 뭐 내복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목도리나 장갑 정도는 저희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시키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잘 안 입잖아요. 내복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제주도에 와서는 좀 아무래도 바람 이런 것들이 차니까 내복을 입자 그래서 선물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있더라고요. 아유 예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연결해서 하는 그 환경 챌린지 주제가 양치컵 네. 사용하기인데요. 왠지 다 양치컵 다 잘 쓰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네. 네, 저희는 양치컵 쓰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기 기사님 저희 4580번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516 버스 기사님이시라면 특히 뭐 겨울철 한라산 기준으로 서귀포 제주 기온차가 심하지요? 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예, 산에는 온도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니까 이쪽 뭐 밑에서 해안주로 이런 쪽은 온도가 그렇게 따뜻해서 이쪽은 좀 차갑고 얼음 같은 것도 있기도 하죠. 그렇죠. 예, 예. 516도로가 어쨌든 이렇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 커브도 심하고 그렇게 해서 운전자가 운전하기에는 조금 피로감이 있는 그런 도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또 안전운전 하시면서 저희 방송 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감사합니다. 양치컵 사용하기는 뭐 도전하실 거죠라는 뭐 의견을 물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으로 환경보호에 솔선수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 통해서 또 자주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 또 행복한 가정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또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와, 너무 멋지시네요. 그렇죠? 네. 오늘 환경 챌린지 결산 어워즈 어느덧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즐거운 환경 도전 이야기 또 어떠셨어요?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롭게 오는 쓰담쓰담 환경 챌린지 도전 과제 대표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양치컵 사용하기입니다. 물 우리 양치할 때 반드시 양치컵에 받아서 물 이렇게 흘려놓지 말고 양치컵 사용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양치컵 우리가 사용하자는 게 네. 우리 양치하기 편하기 위해서야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을 아끼자라는 그 기본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왜 양치컵을 사용하는지를 늘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럼 화장실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그 대표님은 집에 애들 없잖아요. 네. 애들 특히 사춘기 되면은요. 네. 목욕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 저희 집 애들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집들도 너 목욕탕에서 죽었니? 그럴 정도로. 네. 근데 그게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런가요? 얼마나 정말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한겨울이었는데 5분 내로 안 나오면 보일러 끌 거야.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보일러를 껐어요.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샴푸를 하거나 이렇게 몸을 씻을 때는 샤워기 물을 잠궈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시는 분은 양치컵 사용하는 분들보다 더 안 계실걸요. 물론 대표님이 당연히 대야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감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은 아마 제 주변에 정말요?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물 전략이 사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물통에 받아서 머리를 헹구는 것이 여러분 우리 피부에도 머리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 샴푸가 되게 독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얼굴에도 안 닿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씻겨낼 수 있어서 훨씬 네. 좋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몸에 이 물 절약하는 습관들 또 물 자원의 어떤 소중함을 아는 어떤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제는 물 아끼자 양치컵 사용하기니까 환경 도전 챌린지 많이 들어와 주시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샵 1055로. 자, 가치 있는 환경 프로젝트 오늘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신 지구별 약수터 이경아 대표님 여기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시려울 땐 핫팩 대신 장갑, 발이 시려울 땐 핫팩 대신 양말, 찬바람이 스며들 땐 내복 모자 머플러 내가 바로 지구를 지키는 겨울 멋쟁이. 지구별 약수터 이경아 대표입니다. TVN 제주 교통방송 스튜디오 105와 함께하는 가치 있는 환경 프로젝트. 이번 도전 과제는 바로 핫팩 대신 장갑 사용하기입니다. 일회용 핫팩 대신에 장갑 사용하기, 내복 입기인데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겨울 멋쟁이 패션으로 체감 온도를 올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실천에도 동참해 주세요. 내가 바로 지구를 지키는 겨울 멋쟁이.